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장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23% 상승, S&P 500은 0.36% 상승, 나스닥은 0.35% 상승, 원달러 환율은 1305.14원으로 마이너스 0.27%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2.94%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84%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57%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0.39%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69%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룹 허브에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우버는 마이너스 4.3% 하락, 도어대시는 마이너스 7.4%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아틀란틱 이킵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강등을 하였고, 업계의 변동성 증가를 인용하면서 목표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 마이너스 6.7%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바클레이스가 목표 가격을 275달러에서 170달러로 인하한 후에 하락을 했는데요. 2분기 가입자 손실을 예상하면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올해 2만 5천 대 차량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4,401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4,467대를 인도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10% 상승을 했습니다. 또 유가가 95달러까지 폭락하면서 수요일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에너지 섹터는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마라톤 오일은 마이너스 2.1%, 코노코필립스는 마이너스 1.5%, 할리버튼은 마이너스 1.7%, 엑손모빌은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습니다. 6월 S&P 글로벌 종합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가 52.3으로 예상치 51.2보다는 상회를 했지만 지난달 53.6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6월 서비스 PMI는 52.7로 지난달 51.6과 예상치 51.6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비제조업 PMI 지수는 55.3으로 예상치 54.3보다는 상회했지만 지난달 55.9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ISM 비제조업 고용 부분에서 47.4로 지난달 50.2보다 하락을 했고 50 이하의 수치를 발표하면서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FOMC 회의록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50에서 75bp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실패할 경우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준비할 기조를 보였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성장이 둔화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PC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소비자 PC 출하량은 21년 3억 4,200만 대에서 22년 3억 1,000만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9.5%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소비자 측면에서 최악의 하락으로 직면할 것이며 출하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업 PC 출하량은 7.2%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트너의 선임 디렉터 란짓 아트왈은 지정학적 격변,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공급망 붕괴 등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여서 22년도 PC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텔의 주가는 화요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29%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9% 하락, HP는 마이너스 17% 하락, PC 산업에 뛰어든 퀄컴은 마이너스 31%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S&P 500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매크로 전략가 그리스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더 제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며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매파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높은 자본 비용이 주식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연말 S&P 500의 목표를 낮추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컨트라 웰시 어드비솔이 최고 투자 책임자 그리스 오스몬드는 우리는 지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는 치킨 게임을 보고 있다라면서 어느 쪽이 먼저 움츠러들지 보기 위해서 서로를 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둘 다 뒤집을 것이지만 어느 쪽이 먼저 뒤집힐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8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97센트 하락한 배럴당 98.53달러, 마이너스 0.9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에 이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한더 제프리 할리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하룻밤 사이 15달러가량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라기보다는 패닉성 매도나 혹은 강제 청산이 나왔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도 공급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전날 매도세가 과도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래의 침체 위험이 커지고는 있지만 원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아직 높아진 원달러 환율과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 조치 확대의 우려, 러시아의 유로존 가스 공급 파이프를 이달 중순부터 10일간 잠정 폐쇄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로화의 가치 하락 및 경기 침체 우려, 이러한 부분은 장 초반 하락 출발을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증시에서 연준의 회의록이 기존 연준 의원들의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은 다소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원유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투매 및 환율 상승에 대한 대외적 변수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가의 상승 쪽으로 저는 더 마음이 기울기는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6월 말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비중을 확대한 것과 오늘 골드만삭스의 언급처럼 근본적인 공급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도에도 수요 파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여름 드라이빙 시즌 때 수요가 폭발했던 것처럼 원자재 값의 하락과 전쟁 종료 혹은 휴전 등의 이슈로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중국도 완전하게 봉쇄 해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확인할 지표는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연준이 활발한 고용을 바탕으로 높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한 만큼 고용시장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으며 다음 주 CPI 발표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해당 지표를 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여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것은 화요일날 전쟁 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어제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과 엔터주들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해당 섹터에 대해 관심 있게 추적을 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